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과 대학 수학의 차이점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집합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고, 2장에서 배웠던 논리 명제 부분과 그 다음에 4장에서 배웠던 정명법에 관한 내용, 2장, 4장이 어떻게 보면 대학 와서 배우는 수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지금 최근 곽광을 받고 있는 4차 산업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수학이기 때문에 2장, 4장을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뭐 딥러닝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계되는 가상현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수학의 어, 힘이 밑받침 없이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학자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수학의 힘을 여러분들이 아마 자연적으로 체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정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수학적 균화법에 대해서 수학적 균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어떤 뭐라 그럴까 n 값에 따라서 인덱스에 따라서 어떤 사실을 이제 맞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균화법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제 방법일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공부 준비되었나요? 말을 좀 더듬고 있다. 그죠? 하여튼 명절날 쉽지 않네요. 일단 복습하는 거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잘 이해했다면 스킵해도 됩니다. 자, 수업을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4장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다음 식이 만족하는가라고 하는 것, 다음 명제가 참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n에 대해서도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도 저 관계식의 등식이 만족하는가를 보이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것이 참이란 사실을 어떤 n에 관해서도 n이 1일 때도 양쪽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사실, n이 2일 때도 n이 100일 때도 n이 1000일 때도 어떤 자연수 n을 갖다 넣더라도 좌변과 우변이 같도록 하는 것이 문제 1번과 문제 2번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를 문제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숫자 1부터 n까지 더하는 공식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실제로 증명을 하고 옳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말하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 따라가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학도가 되고 그 다음에 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한다면 누가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 뭐 다른 어떤 이유에서 그래서 과학자 또는 공학자들은 그 어떤 주어진 명제가 참여한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고, 그것을 증명을 하고 난 이후에야 믿는 그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사실을 코딩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확실히 맞지 않은 식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이 또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학적 이렇게 하는 방법을 수학적 기능법이라 하긴 하는데, 리커시브 알고리즘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 포뮬을 돌린다든지 이런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수학적 기능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증명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다루는 증명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역법과 수학적 균화법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4장에서는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있지만 특히 한 세네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제가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해놨는데 이 문제를 이제 수학적 균화법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함께 해보자라는 것을 먼저 제안하고, 그래서 4장에서 배우는 것들은 이런 사실을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공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강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가 어디로 갔나 볼까요? 키노트가 여기 있구나. 자, 사정에서 공부할 내용은 말 그대로 증명법, 프루프, 영어로 하면 프루프인데 프루프 테크닉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다. 증명을 통해 논리적 학문 탐구가 가능하다. 3장에서 배웠던 논리, 2장에서 배웠던 논리를 이제 4장에서 증명하는 법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이고, 특히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죠. 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수학적 귀납법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모순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접 증명법,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추론을 통해 수학적 증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증명 과정은 통해서 공학이나 수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논리적 바탕에 기반을 둔 학문적 탐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증명 없이 우리가 학문적으로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죠. 요즘 정치를 보게 되면 뭐 어떤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랑 B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랑 너무나 다르고, 또 그 사람이 또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어떤 주어진 주장에 대해서 증명을 이루고 난다면, 증명을 하고 난다면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딴지를 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학문적 어떤 이론이 토대가 탄탄히 마련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발견을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증명 없이 학문이 논리적으로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논리적 법칙을 이용해서, 2장에서 배웠던 논리적 법칙을 이용해서 주어진 가정을 기반으로 결론을 유도해내는 추론의 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어디까지 결론까지 중간에 논리적으로 참으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증명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의 단계를 보게 되면 뭐 이런 주장일까 저런 주장일까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실마리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사실은 이런 건데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먼저 개수를 해요. 이러한 이제 뭔가를 이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먼저 스케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정도의 내용인지를 조금 자세하게 블로킹 시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의 그 방향성을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지금 맞는지를 어느 정도 구체화시킨 다음에 보다 증명, 자기가 내린 결론을 객관적인 증명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입증해 주는 과정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거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1번 단계, 2번 단계, 3번 단계에서 우리가 1번, 2번 단계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뭔가를 게스하는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증명 과정을, 증명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한다? 3단계에 관해서 이 챕터에서는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이나 공학에서의 증명 문제는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요거예요. P이면 Q이다와 같은 논리 함축을 증명한다. 뭐이면 뭐인가, 아니면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아까 봤던 1부터 n까지 더한 합이 2분의 n 괄호 n 플러스 1인지 아닌지와 같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 함축을 할 때 우리가 논리 함축에서 보게 되면 P이면
Q이다가 요것이 전체적으로 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였죠? 이걸 보게 되면 요놈이 T, 그 다음에 P가 있고 Q가 있고 T, F, 뭐 F, T, F 있을 때 언제가 참이 되었죠? 그걸 보게 되면 PQ가 모두 참이거나 아니면 Q에 관계없이 앞에 있는 가정 부분이 거짓말이기만 하면 전체적인 논리 함축이 참이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에서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증명해서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증명 방법에는 직접 증명 방법과 간접 증명 방법이 있는데, 직접 증명은 논리에서 배운 대로 P로부터 쭉 추론해서 찾아가는 것이고, 간접 증명은 뭐냐면 논리적 동치, 즉 대우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증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이렇게 7개까지로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제일 중요한 게 수학적 귀납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순 증명법이라고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모순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모순 증명법이고, 반례 증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보일 때, 그 수학에서는 하나만 틀려도 모든 게 다 틀린 게 되거든요. 수학에서는 아주 퍼펙트 해야 돼요. 완벽하게 1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수학인데, 그러면 반례 증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사실을 만족하지 않는 예를 보여서 그런 주장은 틀렸습니다라고 딱 잘라버리는 그런 방법이 반례 증명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 증명법은 말했던 대로 어떤 P이면 Q이다 해서 not Q이면 not P가 참이라는 사실을 보여서 하는 방법을 대우 증명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수학적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할 텐데, 보통 이제 수학이나 공학에서 새로운 결과를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사실들과 공리들에 입각하여 추론을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유도해가는 과정이다. 보통 앞에 있는 명제 부분에서 해당되는 연역법이고요. 그 다음에 귀납법은 뭐냐면 일단 먼저 관찰이나 실험을 해요. 그래서 가설을 세웠어요.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놈을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입증하는 과정을 귀납법이라 한다. 제가 봐도 연역법과 귀납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귀납법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가 어떤 실험에 의해서 나온 가설을 세운다는 것, 그다음 일반적인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 있는 수학적 귀납법에 관계되는 것을 많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우리 친구들은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적 귀납법이 뭔가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뭔가 좀 보기가 그렇죠.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놈을 맥으로 끄집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줄도 넘어가고 좀 이상하게 잘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봅시다.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mathematical induction이라고 그러고, n에 따라서 명제가 계속 바뀔 텐데, P1, P2, Pn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명제가 있는데, 명제가 사실이라고 할 때 요것도 참이요, 요것도 참이요, 요것도 참이고, 지금까지 다 참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것도 참임을 성립함을 보이는 방법이 수학적 귀납법이겠다. 자,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단계를 이제 거쳐가는 거죠. 빨갛게 해볼까? n이 1인 경우, 자, 스타트 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먼저 보인다. 요것은 보이는 것을 참임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어떤 하나를 택했을 때 임의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놈이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것이 또 앞에 있는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그 다음 것이 참임을
보이는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그러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기를 세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자, 첫 번째 출발하는 점이 즉 n의 값이 1에서 출발한다면 1일 때 1에 의해서 설명되는 첫 번째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요놈이 true라는 사실을 보일 것. 요 단계를 뭐라 그랬다? 기초 단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미 n에 대해서 n 번째의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자. 가정을 하자. 그랬을 때 뭘 보인다? p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일 때의 명제가 여기 있는 사실을 식을 좀 바꿔가지고 요런 식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된다는 사실을 보인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이 귀납 과정이고 세 번째 과정이 귀납 단계 과정인데,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보인다. 마지막에 보인다. 두 번째는 뭐라고? 가정을 한다. 이렇다고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것이 참임을 보이는 것이 수학적 귀납법이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여기 제가 별표를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보이면 깔끔하네요. 자,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왜 정수인지는 순수 몇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명제로 다루기 때문에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어떤 명제 표현이 주어졌을 때 요런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느냐? 먼저 n이 1일 때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그 다음에 n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되냐면 조금 전에 어떤 사실을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n 플러스 한 번째인 명제도 참이라는 사실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 귀납법 방법이겠다. 자, 지금까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부터 n까지 더한다. 이 말은 서메이션 기호는 알고 있죠? 이것은 i가 1부터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i가 1부터 바뀌면 1, 그 다음에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어디까지? 제일 끝에 인덱스 n이니까 n까지 더한 놈이 뭐가 되는지 2분의 n n에 n 플러스 1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명제를 n이 주어졌을 때 나온 명제라고 pn이라고 쓸 수 있겠죠. pn.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이 n이라는 정수가 얼마부터 시작하는지, n이 얼마일 때부터 시작하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다시 들어와가지고 1번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1번 문제를 어떻게 다루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을 SN이라고 썼나? 아까 뭐라고 썼지? 이렇게 썼나요? 이렇게 썼나? 자, 이렇게 쓰고 이것을 N, I가 1부터 I, 이놈이 뭐가 된다?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1번 이제 n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n이 1보다 같거나 큰 숫자에 대해서 요 정식이 만족하는지를 보이기 때문에 스타트하는 게 뭐다? 자, pn이나 p1이라 그럴까? 자, left hand side랑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 요 놈이 뭐라고? left hand side가 되고 요 놈이 right hand side, 오른쪽 변, 요거는 왼쪽 변, 오른쪽 변의 값이 계산해서 같은지를 보면 되죠. 자, 저기 보게 되면 n이 얼마까지? 1까지죠. 자, i가 1부터 i를 뭐라고? 1 더하기 2까지 가는 게 아니라 1까지에서 끝나는 거죠. 자, 좌변은 얼마가 되느냐면 1이 될 거고, 우변은 뭐가 될까요? 2분의
n 플러스 1인데 n이 얼마일 때? n이 1 때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괄호 열고 1 더하기 1은 2분의 1 곱하기 2가 되고 2랑 2랑 약분해서 1이 되겠죠. 따라서 left hand side랑 right hand side가 같다. 결국 뭐가 되느냐면은 P of 1이 요놈이 3임을 보인 거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n번째에 명제가 참이라고 이것이 true라고 가정하자, assume하자. 이 말이 뭐냐면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더했을 때 왼쪽 left hand side 값과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참이 true라고 가정했으니까 equal이 성립하겠죠. 자, 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가정을 했으니까 옳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과연 pn 플러스 2는 이놈은 어떻게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 세 번째 단계, 귀납 단계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귀납 단계에 left hand side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어디까지 더하죠? n 하고 n 플러스 1까지 더한 것이 left hand side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부터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냐면 1부터 n까지 더한 놈이 뭐라고 그랬죠? 요거라고 그랬지. 조금 전에 가정하에 있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초록색으로 써볼까? 요놈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자, 방금 위에서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며, 자, 요것을 어떻게 할까요? 통분해 볼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더하기 2n 플러스 2가 되죠. 2로 통분되는 거니까. 자, 분자를 정리하면 2분의 n제곱, 그 다음에 n 3n 플러스 2가 되나? 자, 우리가 혹시 n제곱 플러스 이렇게 써볼까? 인수분해. 참고 인수분해를 한번 살펴보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는 n 1, 2, 7로 곱하면 n 오케이 2n하고 n이 되고 2n이 되니까 요놈과 요놈 더하게 되면 3n이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요놈은 인수분해 식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네. 따라서 요놈은 어떻게 되느냐면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죠.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 2분의 어떻게 정리하면 좋지? 요놈과 n 플러스 1에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이 요놈이 뭐가 되냐면 right hand side가 되는 것이죠. 값이 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에 1 더한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증명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n 플러스 1일 때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보였고, 자, 마지막으로 써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주어진 명제는 의해 1부터 2 n은 2분의 n 플러스 1이다 를 증명한 게 되겠네. 자, 이렇게 답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작성했는데 교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자,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죠. 자, 여기서는 SN이만 비교했고, 자, 기초 단계에서 n이 이럴 때 이게 왼쪽에는 표현을 썼구나. S1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따로 썼으면 좋겠는데, 그죠? 오른쪽 식이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계산하니까 뭐가 되는데, 이놈도 1이 됐다.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이놈이 true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가정하는 거, 의심하는 거. 요놈이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sn 플러스 1은 제가 좀 전에 쓴 것처럼 1부터 n까지 더한 거라 n 플러스 1이 되고 sn 자리에 여기 10을 집어넣고 똑같이 하면 됐네.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걸 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요 식과 요 식이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막 혼돈을 일으키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약에 주어졌을 때 제안한다면 이걸 보여줄 때 P of 1이라서 첫 번째 보이고 그 다음에 K일 때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PK 플러스 1이라고 넣게 되면은 자, 요놈이 어떻게 되느냐면 2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됐잖아요. 그럼 요 식과 지금 다른 게 확실하죠. 그럼 뭐냐면 여기 n과 n이 어떤 형태인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앞에 있는 n이 뭐냐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니까 요놈이 n이야. 그럼 여기 어떤 형태로 바뀌어주는 게 좋을까? n 더하기 1로 되는 것이 좋을 텐데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k 플러스 2가 어떻게 된다고? k 플러스 1. 요놈이 n이라는 사실 생각하고 더하기 1. 요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짐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어진 인덱스 변수가 n으로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p of 1, p of k, p of k 플러스 1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혼돈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부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심할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가봅시다. 두 번째 문제 어떻게 하면 되지?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보이나? 제곱이라 그랬구나. 자, 문제를 한번 써봅시다. 자, 새로운 마음으로 1의 지우고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요것의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다. 자, 증명합시다. by 수학적 귀납법을 통해서 할 것이다. 자, 먼저 약속하기를 n이 1일 때 left hand side를 보게 되면 얼마가 되죠? 1의 제곱이 1이 됐고 right hand side 값이 뭐냐면 2분이 아니구나. 뭐가 되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식을 n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죠? 1을 집어넣고 넣으면 이게 3이 되겠네. 3이 6 약분하면 1이 되죠? 1. 따라서 left hand side랑 right hand side가 같다. 따라서 P1일 때 요놈이 true가 되겠네. 명제 n이 1일 때 true가 된 거고, 자, n이 k일 때 뭐가 만족한다고? P of n이 true라고 가정하자, 의심하자. 그 말은 뭐냐면 요 사실로부터 1부터 1의 제곱 n의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요놈이 참이다. 자, 무엇을 보일까? 자, n이 k 플러스 1일 때 과연 그럼 무슨 말이다? left hand side가 1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죠? n 플러스 1이 제곱까지 되었을 때 요놈이 과연 n 자리에 k를 집어넣었을 때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또 참이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데 왼쪽으로부터 쭉 식을 유도해 가지고 오른쪽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방법대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써먹어야 되겠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다 꿰차고 있어야 돼.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서 그 이제 목표까지 향해서 달려갈 거거든요. 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다? 색깔을 빨갛게 한번 칠해볼게. 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딘가? 어디에 써먹을까? 요거를 잘 살펴보니까 요놈이 뭐라고? 아, 여기 left hand side고 요놈이 뭐랑 같다 그랬지? 요놈이 그랬으니까 저걸 넣으면 되겠네. 6분의 n에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더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은 위에서 끄집어왔고 자, 우리가 최종 보이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요 형태를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6으로 통분되어 있네? 그럼 이거 통분시켜야 되겠네. 따라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플러스 뭐라? 6 하면 6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네. 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n 곱하기 2n 플러스 1 플러스 여기서 뭐가 있다? 6n 플러스 1이 있었죠. 자, 6분의 n 플러스 1 정리하고 이 형태 지금 어떻게 통분될 게 없으니까 인수분해 될 게 없으니까 일단 전개를 시키자. 2n 제곱 플러스 n 되고 6n 되고 6이 되고 이 부분만 계산해 볼게요. 2n 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6이네. 인수분해 되겠네. 2n n 4 아니다. 4가 아닌데 뭐가 해야 되지? 오케이. 생각났다. 요놈이 3이고 여기 2하면 요렇게 곱하면 3n이고 4n이니까 더하면 7n이 되기 때문에 요것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2n 플러스 3이 될 것이며 한 놈은 n 플러스 2가 되겠네. 자, 그럼 어디다 집어넣겠다? 여기에 집어넣죠? 정리하면 자, 파랗게 6분의 n 플러스 1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위로 5개 n 플러스 2 그 다음에 2 n 플러스 3 어라? 이거 어떻게 정리한다 그랬지? 자, 요놈이 뭐라고? 요놈이 아까 k라고 한다 그랬지?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쓰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자, 이거 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정리해야 되겠네. 뭐가 되겠냐면, 요놈이 k제곱이 되고, 여기 다 k가 되고, k 플러스 1 되고, 어떻게 똑같나? k 플러스 2. 아니, 그냥 n으로 할게요. sorry.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숫자가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어떻게 바꿀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에 1이고
이것도 어떻게 된다? 2의 n 플러스 1 형태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3을 2n 곱하기 2가 되고 3이 되려면 1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형태 n, 요는 k, 요 형태이기 때문에 뭐다? 우변에다가 여기 우변에다가 뭐가 되죠? 요런 자리에 n 플러스 1, 그 다음 n 플러스 1 집어넣고 n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식이랑 여기 있는 거랑 동일하다. 따라서 left hand side랑 right hand side가 같다. n이 k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일 때.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의해서 세 번째가 만족되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따라서 증명이 완료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했네요. 자, 다시.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어느 부분이라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잘, 사실 이 부분도 보게 되면 봐봐요. n 플러스 2로 쓰지 말고 n 플러스 1에다가 1 이렇게 따로 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 이거 하고 한번 쉬어볼까요? 어라?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 부동식이다. 왠지 부동식은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하여튼 두 번째, 스타트하는 것이 n이 뭐부터? 4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첫 번째 과정의 기초 단계가 어떻게 된다? n이 4부터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수는 4일 때 성립하는지 봐야 돼요. 따라서 left hand side가 어떻게 되겠다? 2의 n승에서 4를 집어넣게 되면 2의 4승은 얼마? 16이죠. right hand side가 어떻게 된다? n의 제곱을 구해요. 16이네. 따라서 left hand side랑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가 이렇게 같으니까 이렇게 부동을 성립해도 참이겠죠? 오케이. 그렇게 사실 보였고, 그 다음에 n이 모두 n에 대해서 요 사실 성립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은 n 플러스 1에서도 성립하는지 보여줘야 되겠죠. 자, left hand side가 뭐라고? 2에 n 플러스 1이고 right hand side가 n 자리에 뭐라고?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거 어떻게 보이면 되지? 이거 어떻게 보이면 될까? 조금 전에 뭐라고? 2에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소리가 시끄러우려나? 조심해서 이제 다운할게. 자, left hand side가 2의 n 플러스 1이고 right hand side가 뭐라고? n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알고 있는 게 뭐라고? 알고 있는 정보가 2의 n승이 n의 제곱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이면 되지? 갑자기 모르겠네.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우변은 뭐가 되나? 이러면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되고 뭐라? 왼쪽부터 시작해볼까? 2n 플러스 1은 2n 곱하기 2가 되고 아까 요 놈이 요거 사실 용함되나? 따라서 n 제곱
2가 되고, 알아? 요거밖에 안 나오지 않나? 그러면 이쪽으로 어떻게 가지? 갈 수 있나? 어떻게 가지? 그러면 하나는 n 제곱과 n이 제곱이 있으면 요 놈이 뭐보다 크다는 보여야 되지. 2n 플러스 1보다 크다는 보여줘야 되나? 어라? 잘 못 가겠는데? 우짜면 좋지? 그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파란 색깔로. right hand side n 플러스 1의 제곱은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요. n 제곱이 뭐보다 크다고? 이놈은 2의 n승보다 크고 2n승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2n 플러스 1인데 알아? 그러면 똑같은 문제로 왔나? 이것이 뭘 보여줘야 되는 게 뭐지? 2의 n 플러스 1 형태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놈은 어떤 형태지? 2n 곱하기 2 이거죠? 알아? 모르겠다. 근데 우리 앞에서 뭐 배웠지? 뭐 했지? 자, 저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보다 부등식이 여러모로 어렵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세 번째 문제는 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